비가 내리는 서울의 저녁 8시 헬멧을 쓴 진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이 헬멧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배달 알림음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배달지로 향했어요. 35살 배달기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은 취업시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음식을 전달하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 진수는 문득 아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진수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른 지 10초가 지나도 받지 않는 아내. 서연 진수는 이제 익숙해진 무응답에 별다른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텅 빈 집은 진수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소파에 누웠습니다. 서연의 외박이 잦아진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회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은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이제는 아예 말도 없이 집을 비웁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서연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진수는 담담하게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득 서연의 SNS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으나 비밀번호가 걸려 확인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진수의 귓가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대학 시절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서연은 항상 밝고 명랑했죠. 그때의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진수는 옆자리를 확인했어요.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텔에서 음식 배달을 요청하는 주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받지 않던 모텔 배달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진수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출발했습니다. 오전 7시 도로는 출근길 차량들로 붐볐죠. 빗줄기는 어제보다 더 굵어졌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내내 진수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텔 주소를 확인하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30분 후 진수는 도착한 모텔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붉은색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죠. 진수는 헬멧을 벗고 음식 봉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객실 번호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선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배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의 눈앞에 드러난 모습은 속옷 차림의 아내 서연과 젊은 남자였죠. 남자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진수를 발견하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진수 자신이었어요. 진수님이세요. 배달 왔네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죠. 민재야, 돈 좀 줘. 서연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진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는 느낌이었어요. 민재라는 남자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 돈을 받아 진수에게 내밀었죠. 음식값이랑 잔돈은 가져요. 서연의 말에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수의 손에 음식 봉투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가져가며
진수의 손을 스쳤죠. 그 짧은 접촉에도 진수는 숨이 막혔어요. 민재 씨 이제 먹자 서연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의 웃음소리가 진수의 귓가에 맴돌았죠. 닫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진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토바이를 탄 진수의 몸이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식은 것은 진수의 마음이었어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음이 계속해서 울렸지만 진수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달렸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앱에 휴무를 등록한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이불에서는 여전히 서연의 향기가 남아 있었죠. 진수는 그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진수도 행복해 보였어요. 5해 전의 모습이었죠. 진수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수의 직업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외박이 잦아지는 생활 패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에서의 만남까지. 저녁이 되어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소리를 듣고 진수는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서연은 진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갔어. 서연의 물음에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프냐는 서연의 말에 진수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모텔이었냐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는 서연의 모습에 진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 내가 민재와 있던 모텔 내가 배달 갔던 곳이야. 진수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죠. 어차피 알게 될 거였어.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서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이혼하자. 서연의 단호한 말에도 진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다만 왜라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내가 너무 지겨웠어. 서연의 말에 진수는 움찔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ATM이더라. 서연의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되었죠. 돈만 가져다주는 기계 그게 전부였어. 서연의 말에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내게 꿈을 줘. 서연이 말했죠. 그는 직장도 있고 미래도 있어. 너와는 달라.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더 이상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진수는 묵묵히 서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이틀 후에 이혼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진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텅 빈 집안에서 진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꿈 같기만 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대로 서연이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말했죠. 진수가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법적 문서만이 남아 있었어요. 진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빨간 인장을 바라보며 5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어요. 서연은 서류를 챙기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서서 서연이 타고 온 검은색 외제차를 바라보았죠. 아마도 민재의 차일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이 비워지고 두 병이 비워졌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진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서서히 피어올랐죠.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소주병을 따르며 진수는 서연과 민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폭력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당한 만큼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딱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복수, 그것이 진수가 원하는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숙취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맑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민재라는 이름을 입력했죠. 서연이 말했던 대로 민재는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잘생긴 얼굴로 SNS에서도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진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민재의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 앞에 도착해 밖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기구들과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재의 모습까지 보였죠. 진수는 천천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왔습니다. 진수는 데스크에 선 여직원에게 말했어요. 여직원은 친절하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1년 회원권을 결제했죠. 거의 모든 저축을 털어 지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회원카드를 받은 진수는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피트니스 센터로 들어섰어요. 민재는 여전히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러닝머신에 올라 걷기 시작했죠. 민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진수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늘부터 한 달간 진수는 그저 관찰만 할 것입니다. 민재의 일과와 행동 패턴, 센터 내 인간관계를 파악할 것이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진수는 자신이 당한 것처럼 민재에게도 사회적 고립을 선사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정함을 위한 행동이라고, 내가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수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민재가 문득 진수 쪽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죠. 진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시선을 돌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꾸준히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며 민재를 관찰했어요. 민재는 인기 트레이너답게 회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민재의 PT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회원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민재의 모습을 지켜보며 진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탈의실에서 우연히 민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서연과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진수의 귀가 번쩍 뜨였죠. 민재는 전화 속 서연에게 냉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지한 사이가 아니야. 민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네, 남편이랑 이혼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한테 뭘 바라지는 마. 민재의 말이 계속되었죠. 녹음을 마친 진수는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민재의 통화가 끝나고 탈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수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먼저 진수는 센터에서 친분을 쌓은 몇몇 회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트레이너 민재 씨 알아요라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죠. 그러다 마치 무심코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사실 제 아내랑 바람 피운 사람이에요. 모텔에서 제가 배달하다 딱 마주쳤죠. 회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놀라는 사람, 믿기 힘들다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죠. 진수는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민재가 서영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속인 것처럼 다른 여성들도 속이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어요. 진수의 이야기는 센터 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민재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여성 회원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재의 PT를 받던 여성 회원 몇 명이 갑자기 트레이너를 변경했습니다. 진수는 녹음한 통화 내용을 센터 내 친해진 회원 몇 명에게 들려주었어요. 이건 민재가 제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진수의 말에 회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녹음 속 민재의 냉담한 목소리는 평소 센터에서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과 너무나 달랐죠. 어느새 민재에 대한 소문이 센터 전체에 퍼졌어요. 결혼한 여성을 꼬드겨 이혼하게 만든 후 버렸다는 이야기. 여러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진수는 그저 관찰자로 남아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두었죠. 민재는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여성 회원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남성 회원들도 예전 같은 친밀함을 보이지 않았죠. 민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새로운 PT 회원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진수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진수 앞에 서더니 물었어요. 혹시 전에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진수는 천천히 러닝머신을 멈추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당신은 진수의 얼굴을 보고 놀란 민재의 표정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민재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수는 마스크를 내리고 민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운동하는 것뿐이죠. 진수의 담담한 대답에 민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은데 민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 뒤에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있지. 민재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느껴졌죠. 하지만 진수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소문이라뇨,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요. 진수의 차분한 대답에 민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우리 밖에서 얘기하자. 민재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피트니스 센터 뒤편 한적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 민재의 질문에 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가 받았던 눈빛 너도 받아보라고. 진수의 말에 민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재의 되물음에 진수는 천천히 설명했죠. 내 아내 서연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배달부로 가서 너희를 봤어. 진수의 말에 민재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그때 배달부가 너였어.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야. 아내 뺏겼다고 이런 짓을 한다고. 민재의 조롱에 진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뺏긴 게 아니야. 서연은 물건이 아니니까 그냥 선택했을 뿐이지. 진수의 담담한 대답에 민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건데?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진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정함을 위해서야. 내가 당한 만큼만 너도 당해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진수의 말에 민재가 주먹을 쥐었죠. 그래서 내 평판을 망치려고 이런 짓을 한다고. 진수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한 짓이라니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서연에게 한 말도 내가 한 말이고 모텔에서의 행동도 내가 한 행동이잖아. 나는 그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뿐이야. 진수의 말에 민재가 한 발 물러섰어요. 내가 내 사업을 망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재가 위협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망치려는 게 아니야. 너의 행동이 너의 사업을 망치는 거지. 내가 아니라 너의 평판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잖아. 진수의 말에 민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결국 민재가 물었어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원하는 건 없어. 그저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기분을 느껴보길 바랐을 뿐이야. 진수가 말했죠. 내가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을 때 내가 느꼈던 그 배신감과 수치심을 너도 경험해 보라고. 민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수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이랑은 이미 끝났어. 진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야.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여기 온 지 2달 동안 너희 관계를 지켜봤으니까. 민재가 놀란 눈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너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할 생각이야? 민재의 질문에 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별히 계획은 없어. 그냥 내가 당신이 당한 결과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오늘로 충분해. 이제 그만둘 거야. 진수의 말에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더 이상 센터에 오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삶을 살 뿐이지. 진수가 말했어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민재야. 진수가 돌아서며 말했죠.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민재와의 대화 이후 진수는 약속대로 피트니스 센터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민재에 대한 생각도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 가끔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서연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그것도 이제 익숙해졌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연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기에 진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세 아파트와 약간의 가전제품뿐이었죠.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진수는 그런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결정이겠지요. 어느 비오는 저녁 진수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 서 있을 때 옆에 멈춰 선 차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옆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진수는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3번째 전화가 오자 진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죠.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의 말에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진수의 대답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어때? 서연의 제안에 진수는 동의했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진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서연이 보였죠.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랑 헤어졌어. 서연의 말에 진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바보같이 믿었어. 진수는 말없이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혼한 지 넉 달 만에 민재에게 배신당했다는 서연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민재의 피트니스 센터는 회원이 급격히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소문이 너무 안 좋게 퍼져서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대. 서연의 말에 진수는 담담하게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다시 안 될까? 진수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커피값을 계산하며 서연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진수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진수의 등 뒤로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진수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진수는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다며 짧게 인사를 남겼죠. 진수는 읽고 나서 별다른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떠났다는 소식에도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진수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배달을 하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는 생활. 어쩌면 결혼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진수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